지금부터 CTS 소프트웨어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는 공정 흐름도, 그다음에 PFMEA, 컨트롤 플랜이 서로 데이터가 쌍방향으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AMP 시스템의 신흥섭입니다. 제가 이 CTS를 개발을 하게 된 동기는 AIAG에서는 신제품을 개발을 할 때 이런 공정 흐름도, PFMEA, 컨트롤 플랜이 서로 데이터가 쌍방향으로 연동이 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세 개의 문서들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때 쌍방향으로 업데이트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CTS에 대한 표준으로는 미국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에서 개발한 J1739의 CTS 연계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APQP 개발 단계에서 최초의 공정 흐름도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정 흐름도에는 공정에 대한 순서, 그 다음에 공정명, 공정에 대한 작업 설명, 제품 특성, 공정 특성, 특별 특성들이 파악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들은 PFMEA를 작성을 할 때 동일하게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PFMEA가 작성이 되었을 때 여기에서 공정명, 공정번호, 그 다음에 공정에 대한 기능 설명, 제품 특성, 공정 특성,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컨트롤 플랜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PQP를 진행을 하면서 관리계획서나 공정 흐름도, PFMEA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항목이 추가가 되거나 스펙이 변경이 되었을 때 세 개의 서류가 항상 연동이 돼서 최신본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PFMEA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대한 구조를 분석을 하게 되죠. 구조 분석의 1레벨에서는 이 부분이 공정 항목, 2레벨은 공정 단계, 3레벨은 공정 작업 요소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 1레벨에서는 완제품 공정에 대한 명칭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정 단계는 각 완제품을 구성을 하고 있는 공정을 입고 공정부터 출하 공정까지 작성을 하게 됩니다. 3레벨의 공정 작업 요소는 각 공정의 포엠 요소를 정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이 끝났으면은 다음으로 이제 기능 분석을 합니다. 기능 분석은 먼저 1레벨에서는 우리 완제품 공정에 대한 기능과 이 기능에 대한 요구 사항을 정의를 하게 되죠. 다음에 2단계에서는 우리 각 공정에 대한 기능과 제품 특성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3레벨에서도 똑같이 각 작업 요소에 대한 기능과 공정 특성을 정의를 하게 되죠. 바로 여기에서 공정명, 제품 특성, 공정 특성, 이러한 요소들은 바로 공정 흐름도에 있는 데이터와 연동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고장 분석인데요. 고장 분석은 기능을 불만족한 상태를 저희가 고장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레벨의 고장은 공정 요구 사항이 불만족한 형태로 정의를 하고요. 2레벨의 고장은 제품 특성치가 불만족한 형태, 3레벨은 공정 특성을 불만족한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장 분석이 정의가 되면 먼저 우리 각 공정에서의 반제품에 대한 제품 특성이 불만족한 것은 고장의 형태로 정의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고장의 형태는 해당되는 공정을 구성을 하고 있는 포엠의 공정 특성치가 불만족한 부분들이 고장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2레벨의 고장을 페일류어 모드, 3레벨의 고장을 페일류어 코즈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공정에서 반제품이 불량이 나면 우리의 완제품과 최종 소비자에게 이러한 그 불량에 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1레벨의 고장을 페일리어 이펙트로 정의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크 분석이죠. 자, 리스크 분석에서 검출 관리는 고장의 형태를 우리가 시험평가 검사하는 항목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예방 관리는 고장이 발생하는 포엠적인 측면에서 현재 우리 공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에 정의를 하게 되죠. 이렇게 검출 관리와 예방 관리가 정의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평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불량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 회사와 고객에게 미치는 심각도를 먼저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장 부분들의 시험평가에 대한 검출도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량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공정관리를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발생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스크 분석 단계에서 이렇게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부분들이 결정이 되면 AP 값이 결정이 됩니다. AP 값은 하이, 미디움, 로우로 평가가 되고요. 여기에서 하이와 미디움은 반드시 로우 레벨까지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적화 단계에서는 이런 검출 관리를 개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불량에 대한 예방 관리, 즉 발생도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 활동을 우리가 적용을 해서 AP 값이 로우 레벨까지 우리가 개선이 되면 FMEA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타이어 제조 공정에 대한 FMEA 스텝 A 먼저 분석한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 분석에서는 먼저 우리 완제품에 대한 제조 공정명을 작성을 하면 되죠. 그래서 타이어 제조 공정. 두 번째, 각 공정에 대한 단계 부분들은 정면, 압연, 압출 이렇게 우리 타이어 제조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메인 공정들을 쭉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 분석 3레벨에서는 정령 공정을 구성을 하고 있는 맨, 머신, 그 다음에 여기도 압연 공정을 구성하고 있는 맨, 머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이제 필요한 인머티리얼,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요소도 우리가 추가하여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조 분석이 완료가 되면 다음으로 3단계 기능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레벨의 기능 분석은 우리 완제품 공정에 대한 기능을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능, 고객이 요구하는 기능, 최종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능 세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기능을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부분들을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2레벨의 이제 기능 분석을 할 때는 먼저 각각의 우리 메인 공정에 대한 기능과 그 다음에 이 기능에 대한 제품 특성 부분들을 저희가 정의를 하게 되죠. 바로 이 제품 특성은 바로 공정 흐름도에서 정의된 내용 부분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3레벨 작업 요소의 기능을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작업 요소의 기능은 각 공정을 구성을 하고 있는 포엠 요소에 대해서 각각 기능을 정의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공정 특성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공정 특성은 여러분들의 공정 흐름도에서 정의된 내용과 항상 일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이제 3레벨에서의 고장 분석 부분들은 먼저 고장의 영향 부분들은 1레벨의 요구사항 부분들을 불만족한 내용 부분들을 여기에 정의하게 되겠죠. 부분들을 이렇게 불만족한 내용 부분들을 여기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3레벨의 고장의 원인은 포엠 작업 요소의 공정 특성 부분들을 불만족한 사항을 정의를 하게 이제 되죠. 스텝 A는 잠재적 고장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각각 1레벨, 2레벨, 3레벨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FMEA 잠재적 고장을 찾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페일리어 체인이란 도구를 이용을 해서 고장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리스크 분석을 하게